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분갈이 영상을 올렸지요. 그동안 변화된 모습과 겨울의 재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호야는 다육처럼 두꺼운 잎을 가졌지만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일조량과 통풍이 원활하지 않다면 가습에 주의해야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물을 조금 줄여서 줘야 하고요. 밖에서 양질의 햇살을 받고 자란다면 웬만한 비는 다 맞추고 키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소개했던 호야인데요. 지금 많이 성장했죠. 그때는 제가 구석에 놓아서 물 주는 것을 잊어서 이파리가 아마 다 말라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통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옆에 사진은 지난번 제가 분갈이 할 때 잎이 말랐을 때의 사진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새 잎이 통통하게 잘 크고 있지요. 호야는 건강 상태가 좋으면 잎의 두께가 두껍게 잘 자랍니다. 보시면 새로운 나오는 이런 잎들도 모두 광택이 나고요. 두껍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잎은 지난번에 비쩍 말랐던 잎이라 두께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새로운 줄기도 이렇게 길게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외부에서라면 이 새로운 줄기를 고정시켜 놓는데요. 지금은 벽을 타고 저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더 볕을 잘 볼 것 같아서 그냥 놓아두고 있어요. 여기에도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도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볼게요. 좀 치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잎이 저는 너무 예쁘네요. 끝에는 땅에 끌려서 상해 갖고 잘라 버렸고요. 만약에 줄기에 하얀 잎만 있다면 그 줄기는 성장을 하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초록잎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하얀 잎이 있어도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줄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도 분홍색 잎도 나오고 있네요. 호야를 감상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잎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은 이렇게 거리에 고정돼서 감겨져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구입을 해서 이대로 분갈이를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철사를 감게 해서 위로 올려 놓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분갈이를 할 때 모두 줄기를 다시 해체해서 새로운 줄기를 감을 수 있는 지지대에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은 이거는 거리 화분이라 따로 거는 게 따로 있는데요. 기존의 화원에서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사용했어요. 송곳을 달궈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갖고 기존의 철사를 그대로 끼워서 이렇게 지지시키면 돼요. 그러면 따로 수영 관리를 하지 않아서 편하고요. 다만 철사가 너무 길면 화분 밑에 흙이 들려오거든요. 걸면. 그랬을 때는 철사를 조금 더 짧게 감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수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리할 수 있어요. 포트 화분에 철사 지지대가 있는 호야를 구입하셨을 때 분갈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은 찍지 않았는데요. 우선은 화분에 반 정도를 흙을 우선 채우세요. 그 다음에 철사 지지대에 식물이 놓여 있는 채로 식물과 함께 같이 철사를 구멍에 넣어서 걸어 주는데요.
조금 더 철사를 당겨서 철사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흙을 채워주면 쉽게 분갈이가 되고요. 수영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겨울에는 계피 알코올을 이용해서 병충해 방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희석한 계피 알코올을 흙에다만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뿌리면 식물에 해가 되겠죠. 또 다른 화분에도 살짝만 흙에 뿌려서 해충들이 접근을 좀 못하게 이렇게 뿌려 놓았어요. 호야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저는 이렇게 물을 담아서 그대로 담아놔요. 다 스며든 다음에 거리대에 걸면 되고요. 호야에 가장 많이 생기는 해충이 깍지벌레인데요. 깍지벌레는 건조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만 해줘도 조금 더 방제가 되고요. 물을 스프레이 해도 되고요. 계피 끓인 물을 스프레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저는 저면으로 많이 주는데 이렇게 큰 화분은 저면 주기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충분히 물을 주는데 입에는 물이 너무 많이 고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살짝 스프레이 할 때는 괜찮은데요. 고이지 않게 이파리 사이사이에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쪽에도요. 물 주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푹 주는데요. 이렇게 작은 화분은 이렇게 스프레이 해줄 때도 있지만 저면을 주로 많이 합니다. 식물은 저면 관수를 했을 때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겨울에 기온이 좀 낮을 때 있죠. 한파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살짝 스프레이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낮은 기온에서 관리할 때는 저온다습으로 식물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또 보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꽃대인데요. 호야의 종에 따라 꽃대가 길게 올라오는 종이 있고요. 저렇게 짧은 종이 있어요. 이 긴 꽃대는 잘라내면 안 돼요. 이파리가 없이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줄기 끝에서 꽃이 피니까 지저분하면 감아 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빛 받으라고 저렇게 벽 타고 올라가게 그냥 놔두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분갈이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분재철사인데요. 분재철사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꼽아 놓고요. 저런 꽃대 말고도 줄기가 많이 성장해서 늘어질 경우 줄기를 요 안에 넣어 놓으세요. 이렇게 완전히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파리가 있어도 괜찮아요. 약간 살짝 이렇게 뽑아서 이파리 있는 채로 놓다가 다시 이렇게 깊숙이 꼽아 놓으면 줄기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꼬지를 군데군데 여러 군데 꼽아 놓았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영상 찍느라고 모두 한 곳에 모아놨는데요. 이렇게 선인장 다이 위에 걸어놓고 재배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거리 화분을 이용하니까 공간 활용도 좋고요. 햇빛도 많이 보게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아까 보여드린 이 긴 화분도 이렇게 걸을 수는 있어요.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걸었는데요. 저는 너무 큰 게 거리에 걸려 있으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다이에다 이렇게 걸어 놓는데요. 다이 끝에다 걸어 놓는데요. 그 부분에는 오전 햇살이 안 들어서 영상 찍느라고 가운데 부분에 걸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호야들이 다 다른 장소에 놓여 있고요. 가장 큰 호야는 지금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거실에 들어와 있는데요. 거실에서 창가 쪽 화분 2개 정도 위치에까지만 볕이 들어와서 오른쪽은 식물을 안 놓고요. 이렇게 기감용이랑 2개를 놓고 있습니다. 평소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거실에서는 화분 하나를 엎어서 위쪽에 올려놓은 게 보일 거예요. 밖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아마 분갈이 할 때요. 이렇게 큰 화분에 페트병을 넣고 스티로폴로 페트병이 고정되게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이 위에 화분을 놓고 재배했어요. 이렇게 재배하면 큰 화분을 옮겨 다니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화분이 좀 쏙 들어가서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 저렇게 페트병을 올려놓을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쏙 빠져서 이렇게 놨는데 괜찮네요. 이거를 옮길 수 있으면 이대로 거실로 옮기면 되는데 저는 너무 무거워서 위에 부분만 이동시키고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또 봄에는 저 하얀 화분 위에 올라가서 호야가 성장을 하겠지요. 꽃이 예뻐서 이 호야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이 호야의 성장하는 모습 또 소개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